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회브릭 개념 정리 먼저 들어갈게요. 지금 일단은 그 시리 아무튼 그 월요일날 세미나를 안 했어가지고 원래 논문 리뷰를 하려 했었는데 월요일 논문 세미나 때 하려 했던 거 하나, 그리고 어제 하나 읽었던 것도 리뷰 하나, 그리고 패브릭을 일단 실습을 어느 정도 끝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개념 정리나 뭐 그런 거 가보겠습니다. 일단 패브릭 실습은 PPT에 나와 있는 대로 모두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했고 체인 코드를 실행하는 데 성공했고 4가지 노드, 클라이언트, 피어가 그러니까 오거나이저를 구성하기 위한 피어, 그리고 오더러 노드, 카프카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카프카 노드 실행까지, 도커로 실행까지 성공을 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뭐 성공한 작업들을 좀 리스트로 나열해봤고, 앞으로 수도 리스트처럼 뭐 CA를 본격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MSP 같은 경우 오거나이제이션이 많아지면은 MSP 설정도 그만큼 많아지니까 MSP 설정도 가보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체인 코드를 새로운 채널에서 실행하려 하면은 또 엄청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해야 될 것 많고요. 이거는 뭐 계속 해야죠. 패브릭 구성 요소 같은 경우를 기본적으로 이게 알려줄 만한 가이드라인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독스에 있었는데 그 독스에 있던 걸 일일이 다 해석이랑 있는 자료들을 포함해서 모르는 개념들을 좀 노션에 정리해 봤기 때문에 혹시나 또 후배 연구원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공유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좀 그거를 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린 뭐 MSP 채널, 또 MSP나 채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CA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거나이제이션과 피어, 오더러 노드까지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또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패브릭은 어쨌건 퍼미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각각 피어들에 대한 권한 설정,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권한 설정, 채널에 대한 권한이 모두 그거를 권한에 의해 돌아가는데, 그러한 노드의 권한 설정을 위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M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인데, 이게 CA가 뭐냐면 서티피케이트, 아무튼 인증기관, 인증기관에서 하는 그 패브릭의 인증기관 그대로고요. 뭐 구성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 오거나이제이션에 속한 유닛이 누구누구 있는지, 또 관리자 누구인지, 뭐 그 리보크된 서티피케이트는 뭐인지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어요. MSP와 오거나이제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했듯이 피어가 기본적으로 그 통신이나 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채널을 통해서만 주고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채널에 속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나 렉처를 분산시킬 수 없는데, 이렇게와 같이 2가지 오거나이제이션 안에 MSP, 피어, CA 기관이 있는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MSP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 노드의 권한 설정이나 뭐 더 크게 나아가 채널의 권한 설정을 행하는 좀 기능이라고 하는 게 맞죠? 사실상 기능인데, 이렇게 보시면 로컬 MSP와 채널 MSP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작은 단위인 그 로컬 MSP부터 보자면, 로컬 MSP 같은 경우는 해당 오거나이제이션 안에 있는 노드들을 관리하기 위한 MSP고, 크게 보면 채널 MSP는 그런 로컬 MSP로 구성돼서 그 채널에 연결된 모든 것들의 MSP를 제공하기 위한 MSP가 채널 MSP예요. 이렇게 하나의 오거나이제이션 제로와 원이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 텐데, 뭐 여기에 권한 설정 같은 경우는 채널 MSP가 주로 할 거고, 그 채널 MSP 안에는 오거나이제이션 제로와 원의 로컬 MSP 이렇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브릭 같은 경우는 그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크게 뭐 없고 직역하자면 결국 신원인데, 말 그대로 그 퍼미션 블록체인의 특성상
권한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한 계층 구조도 나타나고 해서 그렇게 패브릭의 노드의 신원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아이덴티티라고 싸잡아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러, 피어, 뭐 클라이언트가 어떤 점이 다른지 자신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지를 아이덴티티라는 기술로 부르는데 사실상 그 구체화된 건 없고 그 아이덴티티라는 그 명목 하에 PKI 방식으로 패브릭의 각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PK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음 네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퍼블릭키 알고리즘 그게 맞고요. 공개키 알고리즘이 맞고 PKI의 구성 요소는 뭐 디지털 인증서가 있고 공개키, 개인키 이렇게 두 쌍을 이루는 키로 존재하고 CA와 CRL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요소도 있는데 또 CA, CRL이 지난번에 설명을 못했던 건데 CA, CRL이 뭐냐면 말 그대로 CA는 인증기관인데 여기서 부르는 CA도 똑같이 인증기관인데 패브릭에서 사용하는 CA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CA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증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그 사용자들의 공개키를 패브릭의 CA가 관리를 해요. 공개키를 미리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말리셔스 피어가 내가 A다라고 증명을 하는데 이미 CA에서는 그 해당 A가 가지고 있는 공개키를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B가 그 CA를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malicious peer는 그 정체가 들통이 나겠죠. 이렇게 기존 PKI만으로는 좀 가질 수 없는 보안적 허점들을 보안적인 측면들을 CA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CRE 같은 경우는 그 이미 밴 당한 약간 그 인증서들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리스트고 그걸 CA가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못 슬라이드를 넣었네요. 아무튼 직인적인 연구들 두 번째를 보자면 이제 논문 리뷰로 넘어갈 텐데 퍼미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걸 읽어봤어요. 패브릭을 구성하다 보니까 퍼미션 블록체인이랑 조금 많이 엮이게 된 것 같아서 퍼미션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은 뭐가 있나? 왜냐하면 합의 알고리즘 논문을 전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리뷰하고자 하는데 논문을 읽은 건 컨센서스 프로토콜 인 퍼미션 블록체인 리뷰 페이퍼예요. 근데 뭐 해당 논문이 진짜 별거 없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폴트 톨러런트, 그러니까 멀리셔스 노드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오류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가지 알고리즘과 나머지 크래시 폴트만 가능한 팩소스 레프트 분산 컴퓨팅 분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결국 논문에서 설명하는 게 되게 이 논문 자체가 좀 포지션이 애매했는데 합의 알고리즘에 관련한 좀 딥한 논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퍼미션 블록체인에서 이런 것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퍼미션 블록체인의 특성 그러니까 뭐 노드의 수가 적고 이미 관리되어지는 노드만 이미 그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니까 해당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얻어갈 게 없었던 논문이었고 특이했던 점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Federated BFT 아니면 Proof of Authority 권한 증명 이 두 가지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것 또한 개념이 이렇다 정도만 알게 되어서 가능하면 저 합의 알고리즘들을 아무래도 PBFT에 발전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팩소스나 레프트는 전에 합의 알고리즘 서베이 페이퍼에서 리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합의 알고리즘 논문들이 자신들의 합의 알고리즘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을 리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적용했을 때 퍼포먼스는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도 시사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 논문 리뷰. 이거 같은 경우는 중원이 형이 약간 아이디어를 살짝 주신 건데 디앱 개발이 현재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약간 소프트웨어 공학과 엮어가지고 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론 같은 그런 방향을 생각해보자 읽었던 논문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BAF, 바프라는 약간 블록체인을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 서포트해주는 플랫폼 같은 경우인데, 바프의 경우에 여기 이 그림을 보자면 그 5개의 도메인과 18개의 서브 도메인, 그러니까 즉 블록체인이 좀 블록체인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이렇게 도메인들로 분류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네들의 해당 얘네들이 그 디시전 트리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런 걸로 최종적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이러이러한 뭐라 해야 될까, 이러이러한 그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BAF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제안하고자 하는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BAF에서 그 다루고자 하는 그 5개의 도메인이 뭐 있냐면, 뭐 블록체인의 특징이죠. 뭐 데이터, 저 파티시펜츠라는 자꾸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직역하면 참가자인데 약간 데이터를 다루는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분야, 뭐 테크니컬한 특징들, 그리고 보안 분야에서 도메인이 이렇게 3개 있고, 그 도메인 하위에 저렇게 서브 도메인들이 나눠져서,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같이,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처럼 있더라고요.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뭐 데이터 파티시펜츠 측면에서 뭐 권한이 뭐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하는 그런 플랫폼이더라고요. 다음 또 뭐 나머지 2개의 도메인도 설명드리자면, 뭐 트러스트 파라미터, 퍼포먼스 앤 이피션시, 그러니까 성능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도입이 되냐면 해당 BAF 모델에서 유스케이스가 저렇게 뽑아봤는데, 뭐 트랜잭티브 시스템 앤 리스폰스하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해당 BAF를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 저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 제가 아까 말했던 디시전 트리처럼, 그러니까 선택지의 체크리스트처럼 체크를 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는 뭐 블록체인이 69% 정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해당 플랫폼에는 그 POA가 가장 높다고 보이네요. POA를 도입하면 되겠다라는, 약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적용할 때 이것을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논문에 좀 더 읽을 건 없었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알고리즘 쪽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네, 아무튼 뭔가 이게 약간 되게 모호한 논문인데 제가 말로 녹여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뭔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같은 논문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해당 논문을 좀 리뷰해 봤고요. 또 뒤이어서 현재 또 읽고 있는 게, 그거를 D앱에 확대해서 블록체인에 어떤 특징을 적용해야 되냐, 어떤 특징을 적용하면 기존의 그냥 애플리케이션과 D앱 간의 베네핏이 뭐가 있는지 약간 그런 걸 분석하는 논문을 현재 읽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생각을 하다 빠그라질 수도 있지만,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발 방법론 같은 걸로 논문 주제를 한번 이번에 저널까지 내보면 어떨까. 되게 급하게 나온 건데 그래도 뭔가 생각보다 좀 신선해가지고 조금 더 디벨롭하고 나중에 이걸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